주식 투자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삼성전자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교하는 것도 좋다. 고점과 저점의 시기가 유사한 걸 알 수 있다. 리서치 리포트. 시황을 알고 매매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내가 산 종목은 시황에 관계없이 상승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시장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투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황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난 후 개별 종목의 매매에 나서는 것은 숲을 본 후 나무를 보는 기본적인 투자 단계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을 안전하다고 생각해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투자의 고수일수록 하락하는 종목보다 오르는 종목에서 투자처를 발굴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52주 신고가 라고 치면 종목들이 쭉 나온다. 신고가를 형성하는 종목이 많은 섹터나 산업은 분명 최근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선도하는 산업이거나 섹터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흐름에 역행하는 투자보다는 시대의 변화를 좇는 투자가 유리합니다. 하락 종목 매수 방법.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매수해야 하나? 일학제에 대한 과려한 우려. 지나치게 하락이 과도한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 반등이 나오게 된다. 이 무관심으로 인한 첫평가.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아닌 경우 시장의 주목도가 낮아져 첫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런 경우 결국엔 장기적으로 주가는 실적을 반영해 오르게 됩니다. 악재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짧은 반등이 올 때 단기 매매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장에서 소외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길게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보통 급등락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제약 바이오입니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돋보이는 성장 산업이지만 업종의 특성상 등락이 커서 변동성을 즐기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제약 바이오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술력입니다. 그 잠재성을 알리는 기회가 바로 각종 컨퍼런스입니다. 특히 바이오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각종 학회의 컨퍼런스 일정을 염두에 두고 사전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중 인류에게 암이 가장 중요하므로 1월에 JP모건 컨퍼런스, 4월 미국의 암학회, 11월 면역 종양학회 등이 중요한 컨퍼런스이다. 코스닥 52주 최저가라는 키워드로 네이버에 검색. 신저가가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해소될 수 있는지와 시장이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외국인 매매 동향을 반드시 참고한다.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일 때 900원 외국인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환율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를 의미하므로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유입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거나 1,400원 상승이 예상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규모를 줄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보는 한국 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형주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동향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상보 강도를 체크하려면 국내 증시 차트 종목 또는 지수 비교에서 검색을 하면 상보 강도를 체크할 수 있다. 재무제표 중 중요한 것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회계사처럼 심도 있는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보는 방법. 국내 증시 종목 분석 재무 분석 재무상태표. 부채 비율은 업종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건설업종은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이므로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분석하기보다는 해당 업종의 평균 수준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냐 하면 네이버 증권 국내 증시 종목 분석 재무 분석 보면 나온다. 네이버 증권 국내 증시 종목 분석 하위 카테고리 많음. 종목 분석 다음에 기업 현황 들어가면 차트 나오는데 1, 2, 3 있는데 3 누르면 외국인 지분율과 기관 지분율이 나온다. 1번 그림에서는 상보 강도에 대한 해석이 자세하게 나온다. 2번 그림에서는 주가와 거래대금에 대한 차트도 나와서 아주 좋은 모습이다. 이런 게 키우면은 나올까 모르겠네. 기본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네이버 증권 마이너스 국내 증시 마이너스 종목 분석 마이너스 하위 카테고리 전부 확인하기. 주당 순이익 EPS 클수록 주가가 높은 것이 일반적. 주가 수익률 퍼 낮다면 첫평가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주가 순자산 비율 PBR 낮다면 첫평가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주가 현금 흐름 비율 PCR. 주가 매출액 비율 PSR. 종목 분석 하위 카테고리 제일 앞에 있는 기업 현황에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등 굵직굵직한 게 나와 있다. 퍼을 이용한 이론적 주가의 평가. 1. 동조산업 평균 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위험도와 영업 성격이 비슷한 주식군은 주로 동종산업 내의 경쟁업체이므로 산업평균 퍼를 사용합니다. 여타 기업의 퍼가 비교해 지나치게 낮으면 첫평가이다. 2. 과거 수년간의 평균 퍼. 기준 퍼는 과거의 평균적인 신뢰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과거 평균 퍼를 사용합니다.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퍼를 적용받는다면 첫평가라고 판단합니다. 1. 경기 선행지수 투자 관련 건설 수주 지표나 재고순환, 금융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순환에 입서 변동하는 개별 지표를 종합해 만든 지수입니다. 향후 경기 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됩니다. 2. 동행종합지수 공급 측면의 광공업 생산화지수, 취업자 수 등과 수요 측면의 소매 판매액 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 지표를 종합해 만든 지수입니다. 현재 경기 상황의 판단에 이용됩니다. 3. 후행 종합지수 재고 12 등 실제 경기 순환의 후행에 변동하는 개별 지표를 종합해 만든 지표입니다. 현재 경기의 사후 확인에 이용됩니다. 1. 선행 종합지수, 구인구직 비율, 재고 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기계륜의 수출하지수, 건설서주액, 코스피지수, 장단기 금리차, 수출입 물가 비율. 2. 동행종합지수, 비농림업 취업자수, 관공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3. 후행종합지수, 취업자수, 생산자 제품 재고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율, 회사 체유통 수익률, 소비재 수입. 한국 수출 지표를 보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라고 치면 된다 사이트 나오는데 표로 잘 나와 있다. 환율과 외국인의 상관관계. 환율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는 반비례 관계이다. 기본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즉 환율이 오르면 1,400원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강세 통화인 달러를 선호하게 되므로 한국 주식 수요가 낮아지고 한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을 사게 된다. 기술적 분석의 4가지 가정. 1. 증권 시장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 시장의 사소한 변동을 무시한다면 주가는 추세를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추세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해 발생합니다. 4. 수요와 공급의 변동은 그 발생 이유에 관계없이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토표에 의해 추적될 수 있으며 토표에 나타나는 주가 모형은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트를 볼 때 차트의 기울기를 중시합니다. 매매 세력과 매도 세력의 힘의 균형이 어디에 있는지는 결국 차트의 기울기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울기를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매매에 대응하고자 하는 수많은 전문가의 노력으로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기술적 분석하려면 종목에 들어가서 차트 마이너스 보조지표를 보면 된다. 5일 이동평균선 단기 매매선, 단기 추세 파악에 적합하다. 20일 이동평균선 심리선 생명선, 한개월간의 매매 평균 가격을 구할 수 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현재 주가 흐름의 방향을 나타내는 추세로 봅니다. 주로 많이 보는 매도 시기는 5일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할 때 데드크로스로 매도한다. 60일 이동평균선 수급선, 3개월간 평균 매매 가격으로 중기적 추세선이며 수급선이라고 부른다. 121선 경기선, 6개월간의 평균 매매 가격은 장기적 추세선의 대표이며 흔히 경기선이라고 부릅니다. 거래량이 가지는 의미는 주식 투자에만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거래가 늘어날 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부동산 매매가 줄어드는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래량을 가격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주가와 거래량의 상관관계. 1. 거래량이 감소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전환되면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거래량이 증가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전환되면 주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주가가 천장 국면에 진입하면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거래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4. 주가가 바닥 국면에 진입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거래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MACD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의 만남과 헤어짐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입니다. 세상 이치도 그러하듯이 지나치게 멀어지면 다가가고 반대로 너무 가까워지면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정도를 과거의 투자 경험에 접목한 것입니다. 평균을 사용함으로 단기로 매매할 때보다는 중장기 매매에 좀 더 적절한 방법입니다. MACD의 원리는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이 서로 멀어지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져 어느 시점에서는 서로 교차하게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 두 개의 이동평균선이 멀어지게 되는 가장 큰 시점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의 교차점을 매매 신호로 보는 이동평균선만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으면 신호가 늦는다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닙니다. 지표는 12.26, 9이다. 12는 12일 단기 이동평균선, 26은 장기 이동평균선, 9는 시그널선 9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의미이다. MACD 지표를 이용한 매매 방법 1. 기준선을 활용해 추세 파악. 기준선인 0을 중심으로 MACD 곡선이 위쪽에서 움직이는 경우 상승 추세임. 기준선인 0을 중심으로 MACD 곡선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경우 하락 추세임.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교차 돌파 시 활용.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골든 크로스 매수.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 데드 크로스 매도. RSI 1. 과매도 RSI가 30 이하이면 과매도 구간으로 매수를 고려함. 과매수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으로 매도를 고려함. 50이 중간 기준선이며 RSI가 신 근처에서 움직이면 매수와 매도 중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추세적인 흐름에는 약할 수 있다. CCI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변동성이 크지 않은 대형주로 매매하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고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형주는 크게 시세를 주지는 않지만 위아래로 움직일 때 매매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혹시나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했는데 더 하락하는 경우에도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초보자가 매매 기법을 익히는데도 유용한 투자 전략입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형성되는 경우에 굳이 바로 매도하지 않고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세가 약해지는 수준까지 상승 구간을 좀 더 누리고자 해야 한다.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는 밴드를 설정하고 약 95% 확률로 그 밴드 안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띠를 만들어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밴드가 시각적으로 명쾌해서 초보 투자자도 활용하기에 좋은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가장 기본적인 매매 기법은 밴드의 하한선에서 매수하고 밴드의 상한선에서 매도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밴드의 중심선 위에 있을 경우 상승 추세이며 밴드의 상한선 근처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와 저항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밴드의 중심선 아래에 있을 경우 하락 추세로 보고 밴드의 하한선 근처에서는 주가가 저가 매수세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점을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매 기법은 밴드의 하한선에서 매수하고 밴드의 상한선에서 매도하는 것입니다. 중심선인 20일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아래에서 하단 밴드 근처에서는 매수하고 중심선 위에서 상단 밴드 근처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이 기본적인 전략이며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 방법입니다. 이러한 볼린저 밴드 기본 전략은 대형주로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은 종목에 적절하고 횡보 구간에서 아주 적절한 매매입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 구름이 두껍게 형성된다는 것은 거래된 가격대가 폭넓게 형성된 것이니 매물대가 두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좋을 때는 양운이 지지 역할을 주가가 부진한 경우에는 음운이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운을 강하게 뚫고 갈수록 상승 에너지가 크고 음운을 뚫고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서 매수하는 방식이고 상승 추세의 주가가 양운을 뚫고 내려올 때 매도하면 됩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을 활용한 매매. 골든 크로스에는 매수로 대응하고 데드 크로스에는 매도로 대응합니다. 구름대를 활용한 매매. 양운 강세, 음운 약세. 음운에서 양운으로 전환 강세, 양운에서 음운으로 전환 약세. 배당률은 시가 배당률을 보면 알 수 있다. 배당 수익률. 계절별로 테마주는 순환한다. 매매 시기의 분산.
분산 투자라는 방법. 매수하려는 금액의 2030%를 매수한다. 그리고 시세를 지켜보다가 추가로 매수한다. 시세가 오르는 경우 미리 산 비중만큼 평균 매수 가격은 낮아집니다. 시세가 내린다면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3번 정도에 걸쳐 나누어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도도 같은 방식으로 분할 매도합니다. 목표 수익률 달성 30% 매도 이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기다렸다가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꺾이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잔량 매도. 만약 매도 후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면 5일선이 21선을 하향 돌파하면 잔량을 정리합니다. 매도도 3번 정도에 나누어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